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갓 20살이 됐을 때 남편을 만나 20대의 나이를 전부 쏟아 부었었는데 한순간의 배신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겨주었네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왔던 저는 중학교까지만 나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식당을 제가 대신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죠.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식당 운영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제가 대신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 17살밖에 안 된 제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선 열심히 하는 방법밖엔 없었죠. 부모님께선 저를 할머니한테 맡겨둔 채 각자 인생을 살기 위해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이 대학교 앞이라 대학생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정말 많이 왔었는데 저희 할머니의 인심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식당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자 그동안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었던 학생들이 할머니를 대신해 일을 도와줬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끝에 저는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저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께선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눈 감으시기 전까지 혼자가 되어버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걸 나 홀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 때와 다르게 더 이상 곁에 없다는 현실이 점점 피부에 와닿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당 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해도 되지만 어렸던 제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일을 시킨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할머니와 함께 했을 때처럼 저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양파를 걷어 올리더니 서빙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본인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제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것만 집중할 수 있게 거들어 주었죠. 그때가 지금의 남편과의 처음 만남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던 그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이 힘든 삶을 살아왔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금의 남편이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모가 식당으로 직접 찾아오셨고 저희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며 그만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평생 함께 하겠다며 시모가 헤어지라는 말에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시모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셨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은 저와 함께하고 싶다며 절대 고집을 꺾지 않게 되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기 전까지 아이를 가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제가 시댁에서 같이 생활하길 바라셨습니다. 저도 아이 때문에 남편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았고 시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건은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그렇게 시작된 남편과 저와의 젊은 시절 결혼 생활은 서로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남편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있게 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식당 일을 하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는 제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는 제가 혼자인데다가 중졸이라서 그런지 뭐 하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하나 바라보며 시모의 등살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저도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뒷바라지는 오로지 제 몫이었지만 항상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남편은 석사까지 수료를 할 수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이제 식당 일은 그만해도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론 남편이 저를 먹여 살리겠다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안아주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걸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쓰고 있던 석사모는 제 거라면서 저에게 씌워줬는데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제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방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모가 할 말이 있다면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심각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내 아들이 분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말한 조건을 지금까지 묵묵히 잘 지켜준 것만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분가는 아직 이른 것 같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 이제는 저희도 분가해야죠. 언제까지 엄마 밑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곧 대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을 테고 그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동안 저 때문에 현주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거라고요. 제가 식당도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하니까 몸 관리도 해야 돼서 몇 년간 편히 좀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살면 엄마 눈치 보여서 제대로 쉴 수나 있겠어요? 장우 너 지금 말 다 했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쉰다는 말이 나와. 아직 30대도 안 됐으면서 창창한 나이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분가는 절대 안 되고 식당 처분하는 일도 나는 허락해 줄 수 없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마. 그리고 우리가 얼굴 보며 살아온 지가 벌써 8년 정도 되지 않았니? 그럼 이제 적응할 때도 된 거 아니야? 서로 맞춰서 살아온 패턴이 있는데 한순간에 바꾸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네가 아이를 가지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잖아?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분가하면 얼마나 일이 귀찮아지는 줄 아니?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게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아기 가지는 건 내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시점에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오늘은 간만에
외식이나 하러 나가자. 시모는 저와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에는 시모의 말대로 살아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조금도 없었죠. 시모는 항상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기 아들 홀려서 데리고 갔다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제가 전부 다 짊어져야 한다면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셨죠. 어쩌다가 금전적인 도움이 급하게 필요할 때를 제외하곤 모든 건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전부 다 지원을 했었죠. 저에게는 남편이 첫사랑이었고 열심히만 하면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석사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살아오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저는 시모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루빨리 분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되었죠. 하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을 절대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다가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모와 친분이 있으신 분이셨는지 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많이 변해서 하마터면 몰라볼 뻔 했다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아유, 저희야 항상 바쁜 거 아시잖아요. 한 3년 만에 얼굴 뵙는 것 같네요.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모임에는 아예 참석할 시간이 없네요. 외식하러 나오셨어요? 아드님이 인물이 좋으니까 벌써 결혼까지 했나 보네. 제 딸은 아직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거든요. 괜찮은 집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결혼을 하겠지만 제 딸이 보는 눈이 워낙 높아서 그런 건지 아직 신랑감을 데려오지는 않았네요. 아드님 옆에 분은 며느님이신가 봐요. 네? 아니요. 저희 집에서 음식 해주는 가정부예요. 8년 차 정도 돼서 가족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외식할 때 같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아들 아직 총각이에요. 석사과정 수료하고 대기업 취직 준비 중에 있는 중이거든요. 나중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시모가 지인분과 주고받는 대화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인분 옆에 있던 여자는 남편이 총각이라는 말에 힐끗 쳐다보면서 눈빛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총각이라는 말에 당황해서는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저를 창피하게 생각한 시모에게 서운했던 저는 인사 자리가 끝이 나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상처를 크게 받아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한마디 하셨죠. 먹으면서 들어라.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 많이 서운했니? 그런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우리 집안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일인지 잘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공감할 거다. 너는 중졸이고 학교 앞에서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다 가다 마주치는 지인분한테 내 아들은 훤칠하고 석사 과정까지 수료해서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중졸이라고 하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오합지졸 개판으로 할 테고. 그럼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될 텐데 내가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좋아하겠니? 미리 선수 쳐서 대충 마무리한 게 잘한 거라 이거야. 네가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내 아들과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와 함께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가정부 역할을 담당하면 되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법적으로 부부인데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시냐고요.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까 저도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엄마가 옆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어떡해요? 왜 항상 입을 닫고 계시는 건데요? 아버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이런 기분으로 외식하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지금의 상황들이 괴로웠는지 혼자서 술을 마시며 마음의 상처를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남편과 함께 같이 술을 마시고 말았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서도 술을 어느 정도 드셨는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당장 거실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애초부터 아들리가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부모도 없이 노인 손에 자라오면서 중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배운 것도 없이 식당 일만 해오던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 줄 아니? 부모 마음을 너희들이 알기나 해?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왔었다고요. 어머님이 제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들은 거니? 술 좀 먹었다고 눈에 패는 게 없는 거야? 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중졸밖에 안 나온 너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겠니? 그렇다고 좀 전에 엄마가 보이셨던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대우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서 부모한테 또박또박 말을 받아치고 있어? 아빠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우리 가족이 얼굴 붉히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게 다 며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도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하지도 못한다. 중졸밖에 안 나온 며느리를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떠들고 다니겠어?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준 건 다 현주 덕분이에요.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 뒷바라지 혼자서 힘들게 감당할 때 며느리로 인정하기 싫다며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집안 살림도 혼자서 거의 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부릴 만큼 부리셨으면 이제 그만 인정해 주세요. 살면서 학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시부모의 말을 받아치자 시모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저에게도 손을 올려 붙이셨어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갈라서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저만 없어도 시댁 집안은 평화와 행복만 가득할 거라면서 저보고 네 주제를 알고 평생 웃음이나 팔아가며 식당 운영하라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말을 안 했지만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이 많았던 터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시댁에서 뛰쳐나와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식당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부모가 남편을 가로막아 저를 따라오지 못했지만 그 사이 많은 걸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런 식의 결혼 생활은 앞날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시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더는 시모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식당에 찾아왔을 때 분가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분가하자고 했던 남편이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절대 짧지 않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나는 부모님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 당신은 이런 내 마음 잘 알지는 못할 거야. 부모의 품에서 자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을 테지만 나는 당신도 놓치고 싶지 않고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싶지도 않아. 어제 당신 혼자 우리 집에서 뛰쳐나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 열심히만 살다 보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자연스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만 불러오고 있잖아. 나는 이런 삶을 원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계속 당신과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나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 하겠어. 이게 내가 내린 결정이야.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나랑 여기까지만 그만 끝내자는 거야?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그런 말은 절대 못하지. 여태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티면서 살아왔고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나는 절대 이혼 못하니까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 일단 우리 분가부터 하는 걸로 하자. 따로 지내면서 각자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다 보니까 마찰이 심해져서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가밖에 없어. 미안해. 지금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당신을 따라갈 정도로 강 큰 남자가 아닌가 봐. 둘이 대화는 끝났니?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내 아들은 너를 선택한 게 아닌 키워준 부모를 선택한 거다. 아무리 네가 내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었다고 해도 네가 부모를 이겨낼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도 내 아들을 위해 인생을 쏟아 부었고 많은 것들을 희생했지만 어쩌겠니?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걸. 이제 그만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다. 내 아들이
오늘 아주 중요한 선자리가 있거든. 저번에 너도 얼굴 봤지?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아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너한테 지금까지 아이를 가지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 집안 유전자가 얼마나 형편이 없니?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오지 않았던 네가 제대로 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겠어? 그와 반대로 우리 집안 봐봐라. 내 아들 석사과정 밟았고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었잖니? 이미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지금껏 억지로 살아왔던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만 제자리를 잡으려는 것뿐이야. 내 아들은 교수 집안과 선을 보게 될 테고 이세는 좋은 유전자로 얻을 계획이니까 이제 우리 집안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제 인생은요? 저는 이 사람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제가 손해본 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데요? 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한 걸 왜 먼 데서 보상 타령을 하고 있는 거니?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준 거 아니야?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혼자 자의적으로 나서서 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손해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식구가 된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시간 끌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 밟도록 하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남편 입에서 저와의 인연을 끝내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부모와 인연을 끊어낼 만큼 저를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아닌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르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20대의 절반 이상을 남편한테 쏟아부었는데 남남이 된다는 건 저로선 너무 억울한 입장이었죠.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며 시간만 끌어봤자 오히려 제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루빨리 정리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남편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셨어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식당 운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식당 안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오열하며 눈물을 쏟아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했을 땐 세상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앞이 캄캄했고 눈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기도 전에 시모가 시키는 대로 교수 집안 여자와 성까지 보는 충격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남편과 따로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나 아직까지 사랑하잖아. 우리 아직까지 법적으로 부부라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미안한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번에 당신이 우리 집에서 뛰쳐나갔을 때 엄마가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셨어. 그리고 그때 알았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부모님이 피해를 보신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됐던 거야.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거야.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만 가득할 테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마음 접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확실하게 느낀 건 이번에 선자리를 봤을 때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배울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때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셨는지 알 수 있겠더라. 우리 집안이 한 단계 더 격이 높아진 것 같았어. 이래서 집안을 따지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조금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나란 놈은 그만 잊어버리고 당신도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길 바랄게. 그동안 당신한테 받았던 것들은 엄마가 어느 정도는 보상해 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이미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려고 마음의 정리를 한 상태였죠. 조금도 미련이 없어 보이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모든 걸 바친 시간을 시모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었죠. 법정에서 정해준 보상금은 5천만 원이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재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제 인생만 허비한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교수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남편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어느덧 시간은 3년이 지나가 버렸었죠. 저도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마음도 없었고 남편과 함께했던 공간이라서 그런지 그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하나둘 정리해가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남편과 결혼을 한 여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일을 하는 동안 몇 번 보긴 했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거의 3년 만에 얼굴을 보인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차에서 유모차를 내린 뒤 아이를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 문제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멀리에서 보는데 딱 봐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옆 식당 아주머니께서 제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걸 보시더니 이혼 잘했다면서 저 집안이 아주 개판이라는 말을 해주셨네요. 알고 보니 교수 집안의 그 여자는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술을 끊지 못해서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갔었고 불행히도 아이는 시청각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곤 하지만 전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가 술을 과도하게 복용한 것도 문제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찌나 더럽던지 남편을 쥐잡듯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잘난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그 여자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그 여자는 자기 인생 책임지라며 전 남편의 머리채를 잡곤 난리를 피웠죠. 둘이 동네 한복판에서 싸우게 되자
전시모가 옆에서 말리기 시작했지만 그 여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시모의 머리채까지 잡아버리는 거침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전 남편은 시모에게 예전의 삶이 더 행복했던 것 같다면서 머리채를 잡힌 채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모 또한 자신도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교수 집안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남편을 총각이라고 속여 결혼시킨 사기범들이라면서 남편의 뺨까지 올려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그 사람들이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시모의 말에 따라 선택한 삶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내에게 머리채나 뜯기면서 생활해야 되는 인생이 너무 한심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인생이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후회가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내친 그 집안 사람들은 분명 무너질 테고 저보다 더 못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현재 식당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다른 행복이 저에게 다가와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불행이 아닌 꽃길만 걷는 삶을 찾고 싶네요. 과거의 일들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만 보며 달려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